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네, 10월 9일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 또 월요일이면서 한글날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인간의 그릇, 결국 사람은 제 그릇만큼의 돈을 모은다. 감사 스마일도 제 그릇만큼 돈을 갖다가 모으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만이라도 본인의 그릇이 상당히 큰 그릇으로 해서 돈을 갖다 많이 모으시란 말씀 드리고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 또 시작하는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래서 웃고 저래서 웃고 시간마다 웃는 행복한 날 되세요. 이쪽인가요? 이쪽에 제가 또 웃고 있잖아요. 입꼬리를 아침에 이렇게 올리시면 스마일이 됩니다. 스마일이 되면서 항상 거울을 보면서 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생각만 가득 하시고 또 작게라도 이번 주 한 주 또 하고 싶은 일들 또 실천해야 될 일들을 한번 해보실 것을 감사 스마일이 이야기 드리고 이번 주 10월 두 번째 주도 행복 가득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고양시신문의 이병우 기자님 기사로 시작을 합니다. 수도권에 12만호 추가 공급을 하겠다. 고양시 신규 택지가 어디로 선정이 될지 많은 분들이 또 부동산 카페라든지 여러분들이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감사스마일 개인적인 생각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대곡역 아니면 그 다음에 화전 현천동 일대가 아마 신규 택지가 아마 이번에 선정이 될 것 같은데 두 곳 다 선정이 되는 것보다 한 곳만 선정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또 어떤 분들은 대곡 역세권에 신규 택지가 들어오기를 또 간절히 또 바라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화전 현천동 쪽으로 해가지고 들어오기 이쪽이거든요. 화전 현천동 이쪽이. 그리고 지금 공항철도 현천역이 아마 또 생길 예정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아마 이제 교통 계획을 갖다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신규 택지를 지정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또 그러다 보니까 아마 공항철도 현천역 주변을 해가지고 한국항공대학교 아래쪽으로 해서 이렇게 아마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고양 현천지구라고 이렇게 좀 삼각형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이 땅도 지금 있는데 아마 이쪽으로 해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고 또 대곡역은 말 그대로 대곡역에 만약에 택지지구를 만약에 지정을 한다라고 하면 정말 이쪽은 교통계획을 갖다 확충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쪽으로 또 들어가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는데 일단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고 감사 스마일이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또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두 곳이 지금 고양시에서 신규 택지로 지금 부각될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저는 양주시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양주시 장흥면 사마리 쪽이 지금 이제 신규 택지로 지금 들어갔는데 제 개인적인, 그러니까, 이건 제 내피셜인데, 아마 30km 이내라고 하면 양주 장흥면 쪽으로 해가지고 또 아마 또 신규 택지로 또 지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고양시에서 이제, 신규 택지가 너무 많고, 또 일기 신도시에 또 이런 또 재건축 이슈, 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집만 때려지는 것을 또 반대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조심스럽게 양주시 장흥면 일대로 해가지고 또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일단 신문 기사를 좀 살펴드리면 정부 공급 활성화 방안을 갖다가 지난 9월 26일 날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3기 신도시에 10,000세대 정도를 추가할 거고요. 85,000세대 정도의 신규 택지를 원래는 내년 초에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주택 공급을 갖다 계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다음 달 안에 발표를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교통과 자독시설이 그대로인데라고 지금 땡땡땡을 쪘는데 신규 택지를 갖다 지정을 했을 때 교통계획하고 자족시설을 갖다가 넣지 않게 되면 말 그대로 이제 정말 배드타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신규 택지 지금 또 삼성과 원흥과 지축 향동 이 덕은에 이 5개에 있는 택지 지구도 엄밀히 따지게 되면 지금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롭게 지정되는 이제 신도시라든지 신규 택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교통과 자독시설을 넣어야 되는데 이게 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과연 정부에서 생각을 해서 발표를 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정부가 이제 발표한 여기가 이제 창릉 3기 신도시 이제 공중에서 바라봤던 이제 예정 지역의 항공 사진의 모습인데 이 중앙으로 해서 이제 창릉천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맨편으로 해서 이제
창릉 3기 신도시의 1단계, 그 다음에 이제 덕양로 쪽으로 해서 이제 화랑교차로 사거리 아래쪽에 2단계, 그리고 삼성과 맞닿아져 있는 이 지역으로 해서 3단계로 해가지고 창릉 3기 신도시가 3단계로 해서 조성을 해 나갈 건데, 지금 LH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이제 1만 세대를 갖다가 추가로 또 공급을 하겠다고 하면 또 이 지구 단위 계획을 또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이 북쪽 부분에 이제 유보지가 남겨져 있는데 여기다가 또 아파트를 갖다 짓지는 않을 것 같고, 일부 이제 변경을 해가지고 주택 공급을 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상가 하수관 막힘 증상이 있어. 죄송합니다. 지금 안내 방송이 나오는 관계로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네. 상가 하수관 세관 작업이 실시됩니다.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입주민께서는 주차 및 통행에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상가 하수관 막힘 증상이 있어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늘 오후 2시부터 104동 지하 1층과 인근 주차장에서 상가 하수관 세관 작업이 실시됩니다.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입주민께서는 주차 및 통행에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 관리사무소에서 안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예상치 못했던 이 안내방송 때문에 이 방송이 좀 끊긴 점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일단 이어서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지난달 26일에 6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갖다 열고 수도권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기존 택지지구, 이제 3만 가구라든지 신규 택지기구, 민간 물량 공공전환 가구 등 총 11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일단은 저는 이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라고 해서 바로 이제 주택이 지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계획을 보면서 한 5년간은 앞으로 입주가 정말 많이 부족하겠구나. 특히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창릉 3기 신도시 입주하기 전까지만 입주하기 전에는 거의 입주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3기 신도시를 갖다 기다리셨던 분들 중에서 사전청약 당첨자분들 중에서도 한 10분의 1 정도가 이제 사전청약 당첨을 포기하고 새롭게 이제 매수를 갖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걸 갖다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감도스마일 이야기 드린 것처럼 사전청약 당첨되신 분들만이라도, 그러니까 사전청약 당첨되신 분들은 일단 본청약 때까지 좀 기다리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3만 가구를 늘린다는 곳이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면적이 66만 제곱미터, 한 2만 평 미만의 중소규모 공공택지지구까지 이제 포함을 갖다가 지금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 발표대로라고 하면 3기 신도시에 있는 고양 창릉이라든지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하남 교산, 부천 대장, 이렇게 5곳에서 추가로 한 6.4%, 그러니까 추가 이제 계획 물량이 한 17만 1000가구에서 6.4%가 지금 늘어난 셈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계획보다 늘어났다고 해가지고 이제 뭐 쾌적하지 않다, 그렇게까지 뭐 이야기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시간은 더 딜레이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비주택 용지 일부를 주거 용지로 또 전환하거나 또 층고를 높이는 방법으로 용적률을 높이겠다는 또 의미인데, 이거는 어떻게 또 나올지 제가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3기 신도시 등의 주택 공급 확대 계획이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당초보다 11,000세대가 지금 증가를 할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주택 공급을 갖다가 앞으로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시장에서 이게 바로바로 이제 적용을 하고 실행에 옮긴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각자가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어찌됐든 간에 저는 물론 대곡이라든지 화전에 이제 택지지구가 지정이 된다라고 하면 뭐 기다리시겠다고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차라리 기다리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이번 하반기에 4분기에 내 집 마련하시고 좀 편안하게 내 집을 갖다가 소유하고 계셨다가 이제 정말 이제 삽을 뜬다, 분양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뭐 청약을 갖다가 해도 되지 않을까. 계속 무주택으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결코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3기 신도시 5곳 중에 창릉 신도시가 용적률이 가장 낮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처분 용지 면적 대비 자동 용지 비율을 40%로 가장 높은 곳이기 때문에 이 점에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확대 물량 11,000가구 중에 창릉 3기 신도시 할당된 물량이 상대적으로 많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창릉 신도시에는 고양선이라든지 그다음에 GTX-A 창릉역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교통대책을 갖다 추가로 해주진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정부 입장에서는 좋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기 신도시의 추가 확대 물량이 아무래도 창릉에 조금 더 많이 배정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택 공급 물량이 추가된다고 하면 이 지구 단위 계획을 다시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데 일단 아직 착공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이 지구 단위 계획을 또 변경을 하게 되면 착공은 조금 더 이제 올 하반기가 아니라 내년으로 착공이 또 연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 보면 이제 사전청약에서 본청약 기간도 더 늘어날 거고 그렇다고 하면 창릉 천마을이 물론 지금 부지 조성공사를 갖다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2027년에 입주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아무리 빨라야 2028년 그렇다고 하면 민간 분야 같은 경우에는 2025년에 분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본청약이 아닌 사전청약 분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입주가 2029년 30년 정도로 앞으로 한 7년 정도 뒤에 입주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신규 택지에 또 상당히 민감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고양시 입장에서는 예민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든지 일산 신도시라든지 화정과 행신에 있는 지금 30명이 넘어가 있는 이런 택지지구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또 재건축과 이런 것들 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지금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또 신규 택지만 들어온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제 구축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또 지금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을 갖다 앞두고 있는 그런 단지 입장에서는 결코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일단은 신규 택지 계획 물량이 85,000호 정도가 서울 반경 30km 이내에서 공급된다는 점에서 고양시로서는 또 하나의 신도시가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에 비껴가지 못하고 있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양시의 대곡과 화전 이 두 곳 중에서 두 곳이 다 될 수가 또 있고 두 곳 중에 최소 한 곳 이상은 분명히 아마 선정이 되지 않을까 감사스마일은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서울 반경 30km 이내 GTX 등 광역교통망 인근이라는 요건을 들어가지고 신규 택지로 고양의 대곡과 화전, 그다음에 김포의 고촌, 하남의 간북 이렇게 후보지 꼽고 있는데 지금 언론에서 작년부터 이제 신규 택지 후보로 계속 돼 있다가 아직 발표는 안 돼 있는데 지금 화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에는 대곡 아니면 화전 둘 중에 최소 한 곳, 또 많게는 두 곳이 아마 이렇게 정부에서 신규 택지로 아마 지정을 갖다가 할 것이다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일단은 고양시 입장에서는 작년에도 이제 우선순위 후보지로 거론되었을 때 일단 아니다 지정 안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사실 무근이다 이런 보도자를 내면서 민감하게 반응을 했지만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고양시의 대곡과 화전 이 두 곳 중에서 최소 한 곳은 선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잠시만요. 정말 고양 지역 주민들이 대부분 교통이나 자동시설 추진 상황은 그대로인데 아파트만 더 짓는 것에 정말 우려를 표하고 있고 감사스마일이 용산시대에 가장 빛을 발할 이 고양 특례시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자꾸 이런 신규 택지 지정 소식이라든지 일자리는 들어오지 않고 정말 지금 창릉 3기 신도시의 기업 유치도 지금 지지부진하고 지금 JDS 지구라든지 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련해가지고도 내년에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지만 그렇게 또 긍정적인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 이 마당에 또 신규 택지까지 또 들어온다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또 정말 분통을 지금 터뜨리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물론 신은 아니지만 그러나 원래 알고 계신 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창릉 3기 신도시가 최초 발표가 이제 화전하고 현천동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화랑교차로 위쪽이 아니라 이 아래쪽으로 해서 이제 창릉 3기 신도시가 발표됐다가 도면 유출 때문에 이게 이제 취소가 되고 지금의 현재에 있는 창릉 3기 신도시로 해서 지정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화전 현천동은 언젠가는 지정을 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제가 3년 전, 2년 전,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 드렸었는데 아마 이번에는 화전 현천동 쪽 대덕산 왼쪽에 있는 한국항공대학교 쪽이 아마 지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과연 이게 들어오는 게 어떻게 보면 덕은지구라든지 국방대 부지라든지 또 이 대덕동과 현천동 지역으로 해가지고 또 이 여러 가지의 또 기반 시설이 들어오는 걸로 인해서 또 기업도 유치가 된다라고 하면 드론과 UAM 산업의 전초기지로 같이 해서 기업과 일자리가 같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인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인지는 또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이 대국은 정말 대국 역세권을 보면서 충분히 택지 지구로 지정이 돼도 되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너무나 좋은 그 입지적으로 따지게 되면 정말 택지 지구의 입지로 따지게 되면 뭐 어떤 신도시에 부럽지 않는 대공역이 지금 5개 지금 정거장이 환승이 되면서 또 추가적으로 교외선이 내년 하반기 아니면 2025년 초에 또 교외선도 지금 개통을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6개 정도의 역을 갖다 환승할 수 있는 대공역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여기에 또 신규 택지가 또 지정이 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또 저 개인적인 생각을 또 오늘 말씀드립니다. 어찌됐든 간에 아직 결정되진 않았지만 어떻게 결과가 나오더라도 고양시 입장에서는 일자리와 기업이 같이 들어올 수 있는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신규 택지가 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좀 방송 사고가 좀 있었던 점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일단 방송이 나와서 중간에 또 좀 보시는데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이번 한 주도 행복 가득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감사스마이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